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일반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한 협의가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8월 7일 예정된 정식 회의의 안건과 논의 범위를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국은 나타폰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캄보디아는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태국 대표단은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 군, 경 등 관련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진정됨에 따라 우볼라 차타니, 사케우, 짠타부리, 뜨랏 등 4개 주의 모든 학교가 정상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접경 7개 주의 1000여 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일부는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수린 시사켓, 부리람 등 3개 주의 955개 학교는 여전히 휴교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대피소로 사용되거나 지뢰 및 무기 제거 작업, 보안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재개교가 어렵습니다. 국경으로부터 40km 이내 지역의 학교는 별도 통보 전까지 무기한 휴교 상태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이후 타무원톰 사원 인근 주민들이 캄보디아 군인 시신에서 발생한 악취와 위생 문제를 우려하며 파리를 통한 병원균 확산 가능성에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단과 주민 확인 결과 마을 내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고지대 농장에서는 일부 악취가 날 수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캄보디아 측의 시신 수습 지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교통장관이 MRT 보라선 따오품, 랍브라나 구간 제3계약 구간에서 짜오프라야강 하저 터널 굴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률은 59.5%로 계획보다 앞서 있으며 2026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8년 따오품 국립도서관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2030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은 23.63km, 17개 역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확성기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재설치되어 방송에 사용되었으나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방송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내각이 중국산 잠수함 사업의 계약을 변경해 독일산 엔진 대신 중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건조 기간을 1217일 연장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태국 해군이 중국 국영 조선기업과 체결한 계약으로 2021년 독일 엔진 수급 불가로 인해 건조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4%이며 전체 18회 분할 지급 중 10회차까지 77억 바트를 지급했고 잔여 40%인 55억 바트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내각이 스웨덴으로부터 그리펜 전투기 1개 편대, 총 4대를 도입하는 1단계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총액은 195억 바트입니다. 태국 육군이 제2군 관할 지역에 구금 중인 캄보디아 군인 18명에 대해 국제척 십자위원회 방콕 사무소 관계자들의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정기 절차이며 캄보디아 측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포로들이 적절한 식사와 위생적인 숙소, 건강검진 등 인도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고문이나 부적절한 대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금 경위와 치료, 송환 조치 등을 설명하고 면회 중에는 태국 측과 언론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너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요청할 경우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감시단 파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긴장 상태이나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말레이시아는 위성 감시와 함께 자국 군사무관이 연락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접경지역 상황과 관련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제안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상황 정상화 시점까지 적용되며 추가 피해 시 예산 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 기준은 공무원 사망 및 연구장애 1000만 바트, 중상 100만 바트, 경상 50만 바트이며 국민은 사망 및 연구장애 800만 바트, 중상 80만 바트, 경상 40만 바트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의 피해에 대해 총 4억 460만 바트 예산이 승인되었으며 중앙예산과 재난구호기금에서 집행됩니다. 정부가 드론에 대해 즉각 격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으며 테러나 첩보 행위로 판단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북부 20개 주의 드론 비행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과 민간 협력으로 감시를 확대했으며
민간항공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드론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태국이 드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포탄과 폭발물 제거는 사전 통보 후 진행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허위 정보 유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타이항공 주가가 거래 재개 이틀째인 이날 12바트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14.29% 상승했습니다. 증권사 인노베스트엑스는 회복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타이항공 주식은 10.30바트의 시가를 형성했으며 장중 최고가는 12바트, 최저가는 10.30바트였고 거래대금은 33억 2,200만 바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